자, 이제 겨울이 한참 진행 중인데 12월 달 지금 12월 25일이네 오늘이. 지난번에는 한 10월 달쯤에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만들었었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개를 만들었다가 이제 방송을 녹화를 못 해가지고요. 이제 지금 이제 녹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할 것은 이제 겨울집 만들기는 맞는데 그 사이에 조금 이제 좀 보강한 것도 있고 조금 틀려진 것도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입니다. 이거는 올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작년에 만든 것, 보통 이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년 전에 만든 것을 이제 수거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개량을 좀 했어요. 개량을 하고 여기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둔 것이 이제 색이죠. 색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예전 모델은 이제 이렇게 이 처마가 없었어요. 처마가 없었고 처마가 이제 있긴 있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었죠. 예, 이것은 지금 같은 스티로폼 재질이죠. 이거는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처마를 다른 형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제작 자체가 어려워서 제가 지금 이제 컨셉으로 잡은 것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밝힌 것처럼 가장 큰 컨셉은 뭐냐면 이 저비용,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난방, 단열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한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도 비교적 좀 번거롭지 않고 비용이 많이 안 들어야 된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새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리모델링, 기존에 만든 것을 좀 개량을 좀 해서 기본 틀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한 것이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리모델링 됐는지 그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또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쭉 사진을 뭐 이 딱 순서대로 다 배열한다고 했는데 좀 그렇게 안 된 것도 있어서 넘길 때마다 사진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완제품이에요. 이제 완성된 단계인데 가장 핵심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다. 지난번하고 다르게 지난번에는 이제 스테인 칠을 했는데 이 스테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게 이렇게 이러한 이 스티로폼에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채색이 안 되는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구조에는 바르는 건 좀 적당하지 않거든요. 나무가 아니 나무 채색용인데 원래 이제 나무 목재에 칠했던 것이 남아가지고 이제 칠했던 것이고 그것은 조금 좀 경제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스테인은 뭐 한 5번 정도 가까이 칠해줘야 되고 이게 좀 칠이 잘 안 돼서 잘 마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요. 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좀 고달팠었는데 이것은 칠한 것이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예, 페인트고 한 2번만 칠해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티로폼에는 이제 페인트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같은 양이면은 더 여러 번 색을 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을 보면은 이 구조가 이게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스티로폼이 이게 되게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페인트 칠을 해도 전체적으로 좀 약하긴 하죠. 이제 고양이들 때문에 부서지진 않는데 여기 나무를 댄 것은 이제 무게중심이 이제 나무가 훨씬 스티로폼보다 무겁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이게 잘 넘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설치할 때는 이제 위에다가 이제 무거운 걸 올려야죠. 목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도 조금 개선을 했고요. 지난번하고 같은 방식인데 2년 전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게 조금 넓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넓어졌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쭉 뒤에도 사진 나올 거니까 뒤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완성 단계다라는 거죠. 완성 단계고 이제 리모델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지금 이 완성 단계인데 이제 두 개 좀 되게 비슷하죠. 예, 되게 비슷한 건데 원래부터 이제 박스가 이제 같은 류의 박스였기 때문에요. 아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목재를 댔어요. 이렇게 이 목재는 이제 이제 짜투리 목재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 든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재를 붙이는 거는 여전히 글루건을 통해서 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는 이제 글루가 굉장히 잘 붙기 때문에 스티로폼도 기본적으로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뭐 나사라든가 뭐 그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글루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스티로폼 특성이기 때문에 뭐 나사 같은 건 아예 통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글루가 없으면은 자체 제작이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도 전부 다 전부 이렇게 글루를 통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이제 고양이가 위쪽 올라가도 이게 이제 내려앉아서 이게 부서지거나 그럴 염려는 이제 없습니다. 고양이 정도의 무게는 이제 충분하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 입구는 이제 이렇게 사각형의 이 출입문을 달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문틀이죠. 문틀을 좀 만드는 게 좋겠고요. 이 문틀을 만들게 되면 집이 전체로 견고해집니다. 이제 항상 이 출입을 일로 하기 때문에 이 문틀을 반드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난방 단열하는데 굉장히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통짜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이제 정확한 이 틀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의 문도 있죠. 이런 원형문은 이러한 출입문, 그러니까 출입문에 겨울 찬바람을 막는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도 해야 되니까 두 개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원형은요. 그래서 원형 형태는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기능적인 면, 과학적인 면에서는 이제 조금 허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하여튼 요건 첨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첨화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겨울에도 비가 오고 눈이 오죠. 그랬을 때 이제 직접 들이치면 안 되겠죠. 이게 없으면, 보통은 이런 게 없죠. 없으면은 이제 여기 다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것은 또 겨울철에 또 비가 또 많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여기서도 상당히 그 아이디어와 이제 겉으로만 보기에는 이제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했죠. 하여튼 이렇게 이게 완전히 쌍둥이죠. 이거는 완전히 쌍둥이인데 여기가 아마 요거 첫 번째 궁금하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이제 이게 안전히 여기가 밀폐되면은 이제 소관이 답답할까 봐서 이게 공기구멍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서 빗물이 이제 거꾸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공기 흐름을 좀 이렇게 갖도록 하려고 했었던 건데 여기는 이제 막으면 그만이고요. 근데 이제 굳이 여기가 완전히 밀폐되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밀폐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굳이 이것은 필요가 이제 없다고 봅니다. 이거 그냥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2년 전에요. 자, 이거는 이제 집이고요. 이거는 이제 원목집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이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무 원목 재질인데 원래는 이것은 집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원목 의자를 고양이 집 받침대로 썼다가 그 받침대를 다시 활용해서 이 안에 이제 의자의 이 다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그걸 완전히 커버를 씌워가지고 원목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집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실 고양이 집, 겨울집은 원목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완전히 비추입니다. 비추. 요거 이제 자세히 기회가 되면은 설명할 건데 난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단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것 하고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좀 조금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원목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성들여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면 얼마든지 좋은 걸 만들 수 있겠죠. 안에도 단열 장치하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그래도 좀 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좀 이게 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박스를 우연하게 굉장히 큰 박스를 주어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이제 색을 그 전에 이제 스테인 칠을 했었던 거죠. 2년 전에 만들어서 그 스테인이 많이 벗겨지고 또 안에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하여튼 안에가 이 보통 단열재 있죠? 이렇게 붙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트에서 파는 그러한 보온 단열재를 이렇게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붙이는 것을 썼던 거예요. 이 밑에 썼던 건데 그것이 이제 그것도 이제 압축 수지로폼 형태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은 고양이가 들어가서 이제 발톱으로 이렇게 그거를 긁죠. 긁거나 그러면은 물이 한번 스며들어가면 이게 안 빠져나와요. 그 안에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번 젖으면 마르질 않거든요. 거의 안 마르고, 보통 고양이들이 여기 사는 애들 말고 다른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오줌을 영양 표시한다고 싸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면 이제 오염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거의 그 오줌 냄새가 안 빠져나가죠. 그래서 굉장히 좀 청결에 아주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뜯어냈어요. 비싸게 이제 아주 돈 들여가지고 정성에서 붙였던 것들을 아예 다 뜯어내 버렸다는 거죠. 그건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큰 건데, 여기는 이 구조도 좀 특이하고요. 요것은 좀 야심차게 만드는 거죠. 이건 원래는 인터넷에서 그 고양이 돌보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만들었던 건데, 그 당첨된 분이 결국은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끊고요. 요것도 이제 원목이 이제 돼 있는 거죠. 원목이 돼 있어 가지고 무게 중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요. 자, 이것은 이제 건조 중인 거예요. 하여튼 칠해가지고 건조 중인 것입니다. 요것은 지난번에 이제 겨울 시작할 때 11월 초인가요? 11월 초쯤인가 이제 10월 달쯤에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것은 요거 바로 요 리모델링 바로 전 모델이죠. 전 모델인데 여기는 칠이 이제 이것이 스테인이에요. 스테인. 페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스테인도 칠이 잘 이렇게 되지만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여기 이제 원목을 안 댔어요. 예, 원목을 안 댔고요. 조금 이제 귀찮아서 이제 안 됐는데요. 요것은 이제 어떤 입구는 어떨 때는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할 수도 있고요. 나무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뭐 출입문은 이런 형태로 이것은 이제 뽁뽁이죠. 그 단열 창문에 붙이는 거. 그 창문에 붙이는 거를 이중으로, 예, 이 두 겹으로 해가지고 두 겹을 해서 붙이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겹을 해서 하고 이게 정확히 좀 맞춰야 되죠. 정확히 맞추고 여기를 이제 약간 좀 벌려놓고선 있죠. 두 겹이니까 나머지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한 겹짜리를 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은요, 여기 한 겹이 약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딱 걸리거든요. 이 두 겹을 다 여기에서 딱 붙여 놓으면은 완전 이렇게 가다가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두 겹 말고 따로 이제 한 겹을 내 가지고 다시 붙여 가지고 가면 여닫을 때 이제 딱 바람이 안 들어가게 딱 멈추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디테일한 기술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스테인 칠을 한 것이고 지난번 동영상에 있었던 거죠. 요것은 이제 전체적인 형태는 이제 다 유지를 했고, 여기에 이제 나무를 댄 거 그거였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스테인 말고 페인트 칠이다 하는 거죠. 페인트 칠이에요. 자, 이 페인트 칠에 관해서는 이제 좀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큰 거, 여기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이제 단열재죠. 단열 패드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이것도 이건 못 벗겨냈어요. 이거를 벗겨내질 못했어요. 이걸 벗겨내지 못하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문을 이렇게 문틀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틀을 새로 만들어서, 이 문틀도 전부 글루로 붙이는 거죠. 글루건을 통해서 이제 붙입니다. 이를 붙이고 형태를 딱 만든 다음에 이 안에 끼워서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문이 굉장히 견고하게 됐죠. 견고하게 됐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빵꾸 나죠. 이렇게 빵꾸 나면은 여기 물이 한번 스며들거나 이제 오줌을 넣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안 좋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뜯어내 버리는 것이 정상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했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2년 전에 칠한 스테인인데, 이걸 칠을 안 했으면은 이 스티로폼도 햇빛이나 노출되거나 그러면 이게 삭아버리거든요. 상당히 이제 빨리 삭아버립니다. 이거는요. 빨리 삭는데, 스테인 칠해서 이게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된 거죠. 이번에 이제 여기다가 조금 씻어가지고 여기 이제 페인트 칠을 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여기 없었거든요. 이 형태는요. 이 집은 없었는데, 이것을 새로 이제 나무로 이제 붙였습니다. 이거 다, 이제, 이 공사판에서 이제 가져온, 버려진 것들을 주워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것도 이제, 주변에 있는 비슷한 것들만, 문 만들 만한 거 그냥 이렇게 붙인 것이고 별도로 산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돈 주고 다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불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없어도 이 페인트 칠을 하면 충분히 단열이 되고요. 이게 정말 좀
단열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비닐로 한 장만 씌우면은 충분합니다. 이게 충분히 단열이 되는데 이건 정말 좀 오버인 것 같아.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것도 문도 이거보다 좀 작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챙도 없죠. 처마도 없었던 것인데 처마가 있긴 있는데 이제 형태가 좀 약간 조잡했었어요. 예전에는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활용하기 좀 어려웠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이디어가 이제 생긴 거죠.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리모델링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 정도 과정이었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글루건이죠. 이 글루건 중에서도 큰 거 작은 거 있거든요. 소형, 대형. 근데 요것은 이제 대형 형태. 소형이면 너무 얇아서 잘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좀 큰 거 형태가 쉽게 잘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것도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새로 만드는 부분에 관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 글루는 나무가 정말 잘 붙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 이걸 글루를 통해서 견고하게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상당히 견고하고 아주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것도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돈 주고 사도 이거 얼마 안 돼요. 가격이. 이게 이제 한번 손에 익으면은 금방 만들고 이거는 또 다음에도 내년에도 좀 보수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걸 누가 부수질 않는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사용을 이제 7만 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색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누가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철제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이제 집을 이제 부수고 싶은 사람이 이런 사람도 이제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아무래도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색이 아무래도 주위 환경하고 굉장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좀 혐오감도 덜하죠. 거부감도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설득할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일단 깨끗해요. 그래서 겨울집을 운영할 때 상당히 지저분하게 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작업대가 이제 많이 만들었고 이렇게 됐는데 요것은 팔레트라고 하죠. 뭐 지게차 팔레트인데 건설 현장 많죠. 이건 다 버리는 거니까 하나씩 얻어와서 이걸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뭐 계속 사용하니까요. 얘는 이제 길냥이 콩인데 방에도 들어오고 하는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에요. 지금 이제 마당 제가 이제 많이 위주로 돌보고 있고 저희 동네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콩이라고. 얘가 이제 먼저 딱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들어온다는 건 벌써 이미 고양이들도 그러거든요. 아무데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딱 들어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죠. 그래서 잘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제 보면 보수할 때 이걸 조금 글루로다 이제 보수를 한 건데 말씀드리면 이게 글루건이 굉장히 가열됐을 때 여기 하면은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계속 쓰면 온도가 적정한 온도인데 이렇게 갑자기 여기다 부으면 여기가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아시는데 그런 조절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다 여기를 다 채웁니다. 뭐 이것도 이제 나무 원목을 할 때도 있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뭐 재질에 따라서 그때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어떤 걸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실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페인트는 이제 선택이 좀 중요한데요. 수성이를 해야 돼요. 유성 같은 경우는 해도 되는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말을 내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말라도 냄새가 빠져나가려면은 최소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이 필요하고요. 덧칠할 때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또 유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성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또 유성은 기본적으로 용매가 신나라고 하죠. 신나 그런 걸 써야 되거든요. 이런 거요. 근데 수성 그냥 물로다가 하면 돼요. 물로. 네, 물감 타듯이 물로 하면 되고 물이 날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레탄 재질의 페인트만 남기 때문에 이거 비가 와도 당연히 이제 안 젖는 거죠. 일단 물이 말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답이 없어요. 이제 옷에 묻어도 수성이라 하더라도 물로 빨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마르기만 하면요. 수성해야 되고 친환경해야 된다. 냄새가 일단 안 나요. 거의.
거의 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고, 저는 이번에 노루표를 했었거든요. 스테인 같은 경우는 제비표를 했었는데, 뭐 독일산 뭐 그런 건 굳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리터짜리, 4리터짜리가 한 16,000원 정도 하고, 인터넷에서는 12,000원에서 13,000원 하고요. 이 노루표 주변에 있는 그 매점에서는 이제 가게에서는요, 숍에서는 한 16,000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색이 원래 이게 짙은 갈색이어야 되는데, 색도 약간 미스가 났어요. 원래 이런 색을 원했던 건데, 이런 색은 저는 원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밝은 색이었는데, 조색제라고 해서 그걸 한 3,000원에서 5,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비싸가지고 조색제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좀 제가 권하는 거는, 여긴 뭐 흰색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거의 밝은 적색이거든요. 밝은 갈색. 거기에다가 같은 것에 비싸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을 사가지고 둘이 섞으면 될 것 같아요. 두 통을 사서 섞거나 하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반반 나눠가지고. 다음번에 할 땐 그렇게 할 건데, 이게 꽤 오래 씁니다, 이게. 하여튼 색은, 이런 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색이 제일 좋은데, 요거는 조금, 요것도 굉장히 색이 좋죠. 근데 요거는 좀 눈에 많이 띄고, 조금 좀 색이 안 좋습니다. 이것도 검정색을 많이 탔어요. 이렇게 페인트 가게에 가면은 요만한 용기에 조그맣게 한 500ml 정도 되면 이거 5,000원 정도 하거든요. 500ml 좀 안 되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 조색이 특수한 색깔은 되게 비싸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일단은 노루표 페인트를 전 썼으니까 요것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수성, 그 다음에 외부용하고 내부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벽지를 많이 활용 안 하고 페인트 칠을 하거든요. 벽지 대신에. 그래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도 좀 꽤 생겼죠. 근데 이제 반드시 외부용이 됩니다. 내부용보다는 외부용이 좀 비싸고요. 같은 제품이라면. 햇빛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추위와 더위가 이제 그 사계절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다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용은 안 된다. 내부용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조금 비싸게 줘도 이제 외부용으로. 4리터에 12,000원 밖에 안 하니까요. 굉장히 저렴한 것이죠. 인터넷으로 사도 택배 포함해가지고 하면 1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성해야 되고, 친환경 수성이고, 외부용인데, 이거 이제, 노루표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고급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요거예요. 외벽 노화 방지 돼 있죠. 외벽 큐피트. 요것이 이제, 일반 매장 가면은, 노루표 페인트 그 매장 가면 이걸 메인으로 팔아요. 대부분 이걸 쓰기 때문에요.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페인트고요. 냄새가 일단 거의 안 나요. 그리고 되게 빨리 말라요, 이게. 마르는, 건조시키는 것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요. 일단 칠하면요, 이 햇빛이 있을 때는 이게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은 바깥에서는 햇빛 난리도 없고 추워서 안 마릅니다. 일단 무조건 안 말라요. 실내에서도 안 마릅니다. 실내에서도 거의 안 마른다고 봐야 돼요. 실내가 굉장히 따뜻하고 막 여름 날씨처럼 그렇게 햇볕처럼 뜨거울 수 없거든요. 겨울에서 안 마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겨울철에 이걸 쓰는데, 겨울철에 만들으니까 좀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내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내부도 칠을 해야 되거든요. 요것은 또 뒤에 보겠습니다. 단열재를 다 빼버리고 흰색이잖아요, 스티로폼이요. 근데 안에도 페인트를 다 해버렸어요, 전부. 그게 왜 좋은지는 이제 뒤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건조시키는 부분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아까보다 좀 대형이죠. 요거는 앞에 입구도 굉장히 좀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조금 이제 감각이 좋은 데다가 시간이 많이 드니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말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이 드라이기를 여기에 꽂아 놓고, 너무 강풍이면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리니까 단수가 낮은 걸로 해서 여기를 꽂아 놓으면은 뜨거운 바람이 들어갔다 아니라 바깥으로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습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빼버리면서 되게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이 이제 이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칠해주면 페인트는 되게 두껍게 칠해지기 때문에 워낙에 이게 좀 진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좀 타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탈 때 이제 물을 한 20분의 1 정도만 좀 추가해줘도, 이렇게 덜어놓은 용기가 있으면 거기서 한 20분의 1 정도만 조금 추가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조금은 좀 추가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을요. 하여튼 칠해서
그렇게 해서도 두 번만 칠하면은 이거는 충분하다고 좀 보거든요. 뭐 스테인 같은 경우는 네 번 칠해도 좀 답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만 칠하면 되고요. 하여튼 칠해서 요게 이제 옷에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비닐로 감든지 못 쓰는 옷으로 해서 페인트 칠하는 옷을 하나 만들면 좋습니다. 이 안에까지 넣고 칠할 때 많이 묻어요, 페인트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말리고요. 여기는 이제 햇빛에서 금방금방 마르는데 겨울철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필요한 도구가 따로 있죠. 여기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다 전부 이제 실내 화장실에서 신문을 깔고 이제 색을 칠했는데 이 드라이기로 말려도 돼요. 근데 그게 엄청난 곤욕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못해 먹을 짓이거든요. 그래서 또 머리를 좀 굴려봤습니다. 요거죠, 온풍기. 이런 형태로 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저렴하고 전기세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다 이렇게 켜놓고 그러니까 이제 색칠을 할 때 옆에다 놓고 이제 얘가 녹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다 놓고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말라요. 이 온풍기를 옆에 놔두면요. 그리고 이제 냄새가 이제 거의 일반 페인트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아크릴이나 우레탄 재질이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지금 뜨거운 거를 말리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인트 수성기에서 금방 닦으면 다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손에 묻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이렇게 장갑을 좀 끼고 작업을 해야 돼요.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칠하는 건 일반 페인트 칠하는 솔로 하면 돼요. 뭐 2,000원 안짝인데 그런 걸 하면 되고, 뭐 스테인 칠하는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거 쓰지 마시고 일반 솔로, 넓적한 솔로 하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풍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온풍기는 좀 비싸지 않습니다. 한번 사두면 좋고요. 이렇게 이 도구로서는 이제 이렇게 헤어 드라이어도 좋은 거 있으면 좋죠. 바람 크게 많이 달라서요. 이런 거는 이제 글루건이죠. 글루건에서 이 큰 거하고 작은 거 있잖아요. 이 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큰 것으로 해야지 요거는 조금 안 됩니다. 이 글루봉도 인터넷으로 이제 다이소에서 사지 마시고요. 인터넷에서 좀 대량 구매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이소에서 파는 물품은 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잘 안 되고 화신 거. 그러니까 문구용품 화신 많이 팔잖아요. 화신 클립 같은 거 다 화신 많이 있죠. 제일 좋은 게 이제 화신 거. 이것도 기껏해 한 6,000원, 5,000원, 6,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요. 더 작은 거는 더 싸고요. 그래서 이게 대자는 가격이 비싸지 않다. 그래서 화신께 가장 무난해요. 저렴한데도 상당히 성능이 괜찮습니다. 되게 열도 잘 나고 글루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화신 거로 사시고요. 뭐 더 비싼 공업용 이런 거 살 필요가 없고 주변에서 파는 뭐 이런 것도 사지 마시고요. 인터넷 주문하면 이제 같이 주문하면 됩니다. 이거랑 작은 것도 집에서 많이 활용되니까요. 굉장히 여러 곳에 활용되고 이 글루는 냄새가 일단 안 나요. 안 나고 나무 묻히거나 이럴 때 되게 좋고요. 하여튼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요. 글루는요. 생활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뭐 겸사겸사 해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칠하는 장면이죠. 지금 칠하는 장면인데 뭐 제자를 시켜가지고 하는 제자 괜히 저한테 말려들어서 이제 고양이 밥 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칠하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다가 이게 이제 바로 그 조색하는 것이 검정색. 이걸 다 넣었거든요. 통에다가 다 넣었는데도 마르면 조금 검어지거든요. 색이 좀 너무 좀 비호감이죠. 이게 마르면은 말라서 아까처럼 되긴 하는데 칠할 때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조색보다는 두 개를 해서 검정과 이걸 섞으면 이제 거의 이런 색깔보다 조금 진하게 나오거든요. 이 색이 이게 되게 잘 어울려요. 나무색이랑 산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도 고급스럽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흰색이죠. 만들 때 이거는 이제 여기를 덧붙인 거죠. 이번에 새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글루를 붙이고 이런 건 어디든지 지천에 널렸잖아요. 이 스티로폼은요. 이런 형태로 처마 형태를 만들어서 붙인 거고요. 이렇게 색칠하는 게 이런 형태로 칠하고요. 수성이기 때문에 물 빨면 게 다 그냥 없어져요. 이거는 없어지고요. 굉장히 진하게 칠해지죠. 그래서 두 번만 칠하면 이제 문제가 없다. 특히 이제 밑에를 좀 잘 칠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닥으로 가서 있기 때문에 햇빛 닿는 데보다 이게 빨리 썩어요. 이쪽이 빨리 이것이 이제 이런 지워지거나 이래서 좀 많이 망가지는 게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이쪽이거든요. 이 위쪽보다 햇빛보다 이 밑쪽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은 이 크린덱스는 이제 고양이 분들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제 크린덱스가 메디락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소독제거든요. 진드기도 없애고 아무래도 이제 침대나 이런 데 묻으면 좀 따끔따끔하고 몸이 좀 트러블이 피부 트러블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메르스 사태 있을 때 이제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평상 생활에도 소파나 이런 데도 계속 뿌려주면은 진드기라든가 세균 바이러스도 거의 그 락스 수준으로 다 박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또 저게도 산후조리원 이런 데서도 쓰기 때문에 안정성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락스 성분이고요. 락스의 유독성적인 표백 관련된 부분하고 독한 그런 독성만 빼버린 것이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제 그걸 다 쓴 통인데 이게 또 되게 좋아요. 이 페인트는 한 번에 다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는데 많이 이게 뚜껑이 세로다 돼 있고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섞을 때도 그렇고 여기 이게 좀 되게 견고하거든요. 이 통이요. 한 통이 인터넷에 6,000원도 안 해요. 이게요. 택배비가 붙어서 그렇지. 이거는 좀 구매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메드락스보다는 3분의 1밖에 안 돼 가격이요. 이걸 여기다가 넣어서 보관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덜어서 여기 좀 통이 안 나왔네요. 덜어서 있는 통에다가 덜어가지고 그때가다만 쓰는 거. 이거 흔들어도 좋거든요. 이렇게 쫙 한번 흔들어서 이제 할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페인트는 이런 데다가 덜어서 쓰는 게 좋다 이런 것이고요. 네, 되게 좋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건 칠을 작업을 했고 이거는 이제 작업 중인 거예요. 칠을 작업하는 것이고요. 지금 한창 겨울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실내에서 어차피 작업을 해야 돼요. 실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아까 온풍기 있죠? 그 열풍기를 켜놓고 그때그때마다 마르면 이렇게 금방만 마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중구난방이라서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칠한 걸 새로 설치한 거예요. 이건 과거에 칠해져 있던 것들이죠. 이건 스테인으로 칠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페인트예요. 이게 페인트고 아무래도 이게 잘 어울리죠 지금. 네, 주위 환경 나무 색깔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제 이거 손상되지 않고 이제 무게감 있게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 돌을 그냥 나무 판자 대고 그냥 올려도 됩니다. 이거를 올려도 되고 이거는 이제 여기는 밥그릇이고요. 여기는 이제 자는 곳이죠. 이게 말 그대로 겨울집이니까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 하기 전에 바닥에 넣으니까 이 바닥이 안쪽이 스티로폼이라도 썩어요. 이것도 이제 안에 벌러지가 먹습니다. 이것도요. 스티로폼도 갉아먹는 벌러지들이 있어요. 주면으로도 갉아먹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여기가 손상이 많이 심하거든요. 지금 색이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부서진 부분도 있고 고양이들이 이제 뭐 여기 너구리도 많이 사는데 좀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칠을 하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이렇게 카페트 같은 거 조각 같은 경우를 그냥 깔았어요. 카페트 조각. 그래서 이 돌을 여기 얹어 놓으면 좋겠죠.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여기 이제 비닐을 위에 덮고 이제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충분히 난방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거요. 여기 페인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비나 이런 것도 막고 이 단열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죠. 일반 스티로폼 가지고는 이제 바로 이제 바람이나 추위에 직격을 받는데 페인트 한 겹 있는 거, 두 겹 있는 것도 엄청 큰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를 설치해 놓고 이걸 다시 가져왔어요. 이걸 가져와서 이제 또 다시 갖고 와서 이것도 리모델링 할 차례인 거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일단 단열 패드 있잖아요. 붙인 게 냄새가 썩어가지고, 추워서 들어가긴 하는데 정말 양이들한테는 이게 곤욕이거든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에 내면을 보면서 거기. 요 부분은 이제 고양이 길냥이 이제 캣타워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쪽에서 또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말리는 부분인데요. 말리는 부분이고, 햇빛에 그때 여기 이겁니다. 아까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어디냐면 이것의 내부거든요. 내부를 예전에는 여기를 이제 이 단열 패드를 붙였죠. 그것도 작업이 만만치가 않은 작업인데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거는 정말 버릴 거예요. 그건 해골 다 버리기 때문에 그냥 소모품을 쓰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몇 년씩 쓰거든요. 계속 칠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면 뭐가 좋냐면은 일단은 고양이들이 대충 끌고도 물이 스며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물 청소가 가능해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네, 물 청소가 가능해서 그냥 물 뿌리고 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놓고 신문지 같은 거 넣고 물을 이제 이렇게 다 빨아들인 다음에 한번 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색을 칠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냄새가 일단 청결하는 데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색칠하면 이렇게 돼요. 나오고. 이렇게 아주 되게 좋죠.
되게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견고하죠. 페인트 칠만 해도 일단 견고하고, 일단 페인트 칠이니까 애들이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나겠다니 냄새 거의 없습니다. 냄새는요. 거의 없고,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고양이들 냄새로 다 이제 자기들 냄새가 나고, 이거는 이제 자체가 이미 냄새가 거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예전 페인트를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이게요. 지금 이거는 여기를 이제 이 다른 거죠. 그 옆에 있던 작은 것들인데,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썼는데 일단은요,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썼는데, 이게 이제 골치 아파요. 이게 이제 이게 빵꾸 나가버리면은 물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을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물이 다 스며들어가 버리고 이 물이 질척해서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양이들한테는 추워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동물이죠, 고양이는. 그래서 좀 괴롭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해서 설치한 거예요. 다 바꿔가지고요. 바꿔서 칠을 깨끗하게 했죠. 깨끗하게 하고 이제 설치를 한 모습이고요. 문은 항상 이런 방식의 문이 굉장히 좀 다 만들어 본 결과 단열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 두꺼운 이 아스테이지 두꺼운 곳을 사용했을 때 그거는 겨울에 얼어버리는데 이것은 자체가 부드럽고 얼질 않고요. 창문 단열할 때 쓰는 뽁뽁이잖아요. 뽁뽁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운 좋으면 이렇게 좀 약간 요게 견고한 것들이 있고요. 약한 것들이 있는데 견고한 걸 사면 되는데 이게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요거를 이중으로 겹치는데 여기까지는 글루건으로 잘 칠해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만 붙이고 나머지는 두 겹인데 여기는 안 붙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좋거든요. 하나는 여기 걸리고 하나는 여기 걸리면서 두 겹이라면 이렇게 여기 이쪽이 좀 넓잖아요. 양쪽에만 걸려서 바람 막는 걸 굉장히 바람을 많이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처마는 옆바람이 있죠. 옆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게 잘 왔다 갔다 잘 안 하고요.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 그런 면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빗물하고 이런 건 다 열로 떨어지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요것도 이제 식당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애들 식당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이웃집 캣맘분 때문에 작은 용도로 만들었어요. 이게 또 콩에 또 들어가 있지, 이 안에.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원목이 남아 있어가지고 주신분에서 이게 그걸 요번에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해서 조금 그냥 대충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간격도 좀 띄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그냥 글루로 메워버리면 됩니다. 다 페인트 칠하면 되기 때문에요. 이거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근데도 얘가 뭐 여기도 공간이 이만큼 있어갖고 여기 딱 끼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공간은 나옵니다. 이게 소형을 만들었어도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보면 정말 딱 보이시죠? 그래서 아주 평범한 스티로폼 박스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이거는 작은 박스예요. 작은 박스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여기 붙이는 박스로 쓰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글루로다가 다 깔끔하게 다 붙였죠. 아주 견고하게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용 안 들어가고 실제 이거는 그냥 주워온 곳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워온 곳이니까 페인트도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그러니까 글루도 마찬가지로 큰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만드는데 총 비용은 페인트 칠한다고 쳐도 10,000원이 안 되죠. 10,000원이 거의 안 됩니다. 돈으로만 따진다면. 요거 이제 칠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칠을 해서 이렇게 다 칠을 했죠. 칠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아까하고 여기 요게 좀 아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새로 산 거 다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이중을 해놓고 요게 딱 붙었죠. 붙은 게 뭐냐면은 이중을 해놓고 여기만 한 겹짜리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럼 얘가 약하죠. 약한 부분이니까 적당히 휘어지면서 이렇게 붙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작아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하나만 이렇게 딱 했어요. 고양이 무게로는 이제 스티로폼이 부서질 일은 없고요. 이것도 상당히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설치를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함부로 잘 못 건드리고 워낙에 또 사람들이 아니까 워낙 유명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이제 건드리진 않는데. 요거는 캣타워인데 조금 이제 동네 이것도 옷장 형태에 버려진 거를 이제 재활용했어요. 재활용했고
거기에 이제 카페트를 이제 깔았을 뿐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또 밥이 있거든요. 밥그릇하고 물그릇이 있는데, 이거 왜 여기다 설치를 했냐면, 원래 애들이 많이 놀기도 하는데 너구리가 주변에 많아요. 근데 유기견도 꽤 있어가지고 밥을 다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올라가진 못해요. 너구리랑 개들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방식의 여기를 글루로다가 이제 시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엄청 더웠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다 녹아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글루로다가 이런 것까지는 다 만들 수가 없다. 여기는 이제 나사 못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이렇게 스티로폼 할 때는 이제 녹진 않아요, 이런 부분은요. 여기는 이제 그런 녹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죠. 하여튼 이거는 지금 길냥이용 캣타워인데 상당히 이제 활용이 좋고요. 겨울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여름에는 이게 굉장히 뚝배기가 좋은데 겨울에는 이게 깨져요. 이게 얼어버리면 물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본죽통. 이거는 이제 깨지도 않고 질기기 때문에 발로 밟아도 안 깨지는 재질이고요. 약간 각이 있어갖고 얼음이 이제 들어가 녹으면은 이제 빼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일반 플라스틱은 빼기도 어려운데 이건 아예 쇠꼬챙이로 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에 안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겨울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핫팩을 이용하거나 그럴 때도 본죽통이 가장 좋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내용이고요. 하여튼 설치된 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설치가 됐다는 거죠. 설치가 돼서 굉장히 견고하고 따뜻하고, 얘가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애거든요. 찡찡이라고요. 자, 찡찡이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놈들하고도 여기 경쟁이 좀 심해요. 많이 심한데 두 군데를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하니까 여기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개 했었잖아요, 아까. 이거 두 개 똑같은 거, 요거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한 50m 정도 산속에 이거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산속에 설치를 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여기 또 활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설치할 때 땅을 이만큼 해가지고 아예 묻어버렸어요. 이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걸 마순이라고, 수평을 마순이라고 여기 아예 묻어버렸더니 또 굉장히 견고하게 됐더라고요. 자, 요렇게 이제 이건 활용되고 있어요. 이제 고등어가 요것을 이제 하고, 애들이 이제 산에 있는 개들 때문에도 그렇고 좀 깡패 고양이들도 이 구역관리를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고, 살다가도 이제 갔다 다른 애들 들어오고도 그러거든요. 하여튼 부침이 좀 있는데, 하여튼 겨울집으로서는 이제 손색이 없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잘 이용합니다, 애들이요.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여기를 예전에는 이렇게 넓게 안 하고 좁게 했거든요. 좁게 했을 때는 잘 안 들어가, 이게. 잘 안 들어가서 이렇게 넓게 했더니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입구도 조금 넓게 한 편이고요.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이게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얘가 좀 등치가 큰데 좀 나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좀 뿌려놔야 좀 추우니까요. 근데 이 오줌을 여기다 많이 싸놓거든요. 이렇게 오줌 싸때 바깥에 나가는 애 때 오줌을 막 싸버리고 그러니까 물 청소가 반드시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게 물 청소가. 통상은 이건 이제 너구리들이 뜯어놨는데 이렇게 하얀 상태면은 오줌을 싸도 그것도 냄새가 잘 안 져요. 그래서 페인트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강점이 있다. 근데 오줌을 뿌려놔도 물 세척을 하면 오줌 냄새가 금방 가시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어떤 고양이들이 겨울에 잘 들어갔다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기호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난방 형태에서도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통에 덜어서 쓰시면 되는데, 본죽통으로 썼는데 그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또 옷에 묻었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이 아끼는 옷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렇게 닦으면 수성이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만 늦어지면은 이제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니까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이런 형태로 덜어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덜어서 쓰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콩인데, 이 콩이는 항상 이렇게 작업할 때 같이 옆에 와 있어요. 와 있고요. 지금 말리고 있는데, 요거는 그때 이제 아직 11월 초, 10월 말쯤 돼가지고 아직 이 햇빛이 좀 있어서 한 것이지, 겨울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실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얘 고등어가 또 진짜로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화면상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들어가고요. 유연하기 때문에 머리만 들어가면 고양이는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굉장히 좀 기호성이 좋아요. 여기 나무를 설치해 가지고 무게중심도 좋은데 여기 있는 게 무겁게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견고하다. 이게 마지막 장이네. 벌써 이렇게 설명을 좀 빠뜨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급식소인데 상당히 큰 급식소거든요. 근데 이걸 왜 보냐면 이게 나무에 스테인은 나무 페인트보다는 나무에는 스테인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스테인 질이 오히려 낮고 방수 당연히 되고요. 예, 이거는 뭐 자외선도 강하고요. 그래서 나무에는 원래 스테인이 나무에는 적합하다. 확실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나무에는 잘 마르고요, 비교적. 뭐 페인트 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더 저렴하니까 페인트가. 나무는 아무래도 스테인이 조금 색감도 그렇고 다 좋고 급식소를 굳이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원가는 나무는 다 얻어온 거래 가지고요. 다 얻어온 건데 얻어오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뭐 원목이 제일 좋은데 하여튼 요금은 합판이고 그런데 합판도 좀 비싼 합판이죠. 다 얻어온 건데 이 급식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겨울도 다 대비해서 비올 때를 대비해서 애들이 올라가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식소에서 그릇을 한정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쓰면 안 되고 여기는 물론 여기에 저 타일이 깔려 있어요. 타일 넓은 게 이제 깔려 있는데 어떤 건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다 뚫려 있거든요. 이쪽에는 옆에가. 그래서 이제 사료가 떨어지면 옆으로다가 이제 떨어뜨릴 방식으로 그 청소를 하면 물이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로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뒤에가요.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많은 급식소를 연구한 끝에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이제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상당히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이게 가장 맨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리를 좀 해야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만들겠냐 그랬는데 한번 만들면 오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길냥이들 돌보는 걸 이제 계속 해오셨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하실 거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통상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톱질하거나 막 이렇게 뭐 굉장히 큰 톱질이 막 필요한 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가 매트 같은 거 깔아놓고 나서도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실내에서도 일단은 비용 주재료가 이 스티로폼이잖아요. 이게 비용이 안 든다는 거죠. 지천에 널렸기 때문에. 근데 겨울철에는 이게 구하기 좀 어려워요. 여름에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길에 버리는데 겨울에는 이런 냉동식품 이런 걸 잘 안 쓰기 때문에 여기 조금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사기는 좀 뭐하거든요. 택배비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요것이 구하기가 일단 쉽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도 한번 사두면은 2만원 채 안 들여서 해두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은데 이것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죠. 요것도요. 각계목도 사도 이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건 뭐 다들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안에 패드를 붙일 필요가 없다 하고 글루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요 문틀 요런 부분이 가장 특징입니다. 이것은요. 해두면은 이제 매번 색만 칠해서 계속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이 겨울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